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수 관련, 하수 관로, 그리고 하수 처리 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처리는 크게 정수 처리, 하수 처리, 폐수 처리, 산업용 수처리, 뭐 이렇게 4개 분야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수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학부 다닐 때요. 그리고 수업도 듣고, 그리고 학부 4학년 때 기사 따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 달달달 외워갖고 수지랑 경기사 1급도 따고 했지만, 그죠? 그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 기술사 공부도 하고,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도 근무해가면서, 실무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던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책에서 이런 게 그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지자체에서 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하수도는 관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장 부분으로 구분되고요. 일단 관로 부분 관련해서는 요 위입니다. 여기는 하수도고요. 가상의 공간은 더 위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수원에서 피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를 통해서 수돗물을 만들고요. 그게 이제 그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옵니다. 공장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 해 먹고, 그죠? 수돗물을 사용해서 밥 해 먹고, 또 설거지하고, 그죠?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요. 그리고 대소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들이 모여서 집안에 있는 옥내 배관을 통해서 집 밖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되고요. 요 집 앞에 있는 오수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수바지를 거쳐서 연결관을 통해서 하수 관로로 꽂힙니다. 그리고 하수 관로로 꽂히면은 지선, 그죠? 그 다음에 간선을 통해서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상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류의 깨끗한 물을 처리해서 높은 곳에서, 그죠? 높은 곳에서 자연유화로 흘러보내야 되니까 윗상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하수 같은 경우는 사용된 상수를 잘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위치상으로 상수보다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보다 낮은 곳에서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우수하고, 그죠? 우수하고 우수를 하나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함유식 하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하고, 그죠?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방식을 분류식 하수도라고 합니다. 함유식이 좋냐, 분류식이 좋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건설해야 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장점은 최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하수도가 있고 없고 그 차이겠죠. 하수도, 상수도 모두 지금의 도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하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라앉히는 1차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기시켜서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미생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2차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하고 2차 처리 외에 공공수역에서 미생물에게 영양물질인 질소, 인을 제거하는 것을 고도 처리, 3차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수 처리의 기본이 되는 공법이 여기 나와 있는 요 공법입니다. 활성 슬러지 공법. 요 공법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는 공법이고요. 이 활성 슬러지 공법을 잘 이해해야만 변형된 다른 공법들을 이해하고 하수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수학 배울 때 일반 수학, 수학 1, 수학 2 이런 순서로 배웠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 슬러지 공법을 잘 이해를 해야 하면은 다른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수 처리 구역에서 모인 하수가 이렇게 이제 유입되고요. 여기 침사지 있죠? 침사지에서 모래, 자갈, 이런 것처럼 침전이 아주 빨리 되는 것들을 가라앉혀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은 펌프 시설의 쥐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빨려 들어간다 하면은 펌프 다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 있죠? 스크린을 통해서 협작물을 제거합니다. 눈목 크기에 따라서 교대 스크린, 세목 스크린, 그리고 미세목 스크린 순서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제거된 스크린에 걸린 협작물은 보통 5톤짜리 암롤 박스에 협작물이 모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애기 기저귀, 여성용품, 물론 이제 사람 인분 당연하고요. 머리카락, 그리고 물에 녹은 휴지, 강목, 요즘은 물티슈도 많이 들어옵니다.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가방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물티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협작물 박스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무슨 냄새인지는 다 아실 테니까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협작물 자체가 이제 함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높다 보니까 잘 타지도 않아요. 소각시키려면. 잘 타지도 않아서 운반업체, 처리업체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무하던 하수처리장에서는 요런 협작물 위주로 일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나름 틈새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하수처리 시설을, 하수처리장을 자연유화 개념으로 건설하려면 수리 종단을 위해서 뭐 지하로 한 10m 이상 파 내려가야 됩니다. 땅을 많이 파야 되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하로 10m 뭐 파들어가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결국에는 방류수를 펌핑해서 공공수역으로 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뭐 지하화하는 처리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렇게 유입부, 그죠? 여기 펌프가 있죠. 유입부하고 뭐 중간중간에 펌핑을 해서 필요한 수도를 확보를 합니다. 여기서는 침사지 이후에 뭐 펌핑을 통해서 1차 침전지로 유입시키고요. 그죠? 여기서 펌핑을 해서 1차 침전지로 보내고요. 요 1차 침전지에서는 침전 가능한 물질을 가라앉히고 상등수가 폭기조로 넘어갑니다. 여기 폭기조요. 폭기조에서는 실제로 미생물이 수중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어서 수중의 유기물질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용존산소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블로와, 그죠? 폭기기죠. 그리고 상기장치에 의해서 공기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요 폭기조를 질소, 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개선한 곳이 많아서 생물 반응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폭기조에서 증식된 미생물은 2차 침전지에서 침전 제거되고요. 그리고 상등수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2차 침전지에서 침전 제거만 하면 나중에 요 폭기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이 다 흘러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폭기조 안에 미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수처리가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폭기조에 일정 농도 이상의 미생물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슬러지 반송을 합니다. 그죠? 반송 슬러지라고 돼 있죠. 슬러지 반송을 해서 미생물 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하수처리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슬러지 반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할 텐데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2차 침전지 하부에 쌓인 슬러지를 인발하는 인발 펌프가 있고요. 그 반송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펌프로 반송합니다. 그리고 폭기조에 필요한 미생물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 이외의 슬러지는 여기 보면은 수처리 시스템 밖으로 인발해서 슬러지 처리를 합니다. 슬러지는 보통 농축, 소화, 탈수, 건조, 아니면 뭐 매립, 뭐 이런 걸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근데 최근에는 요즘은 뭐 하수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조합해서 병합 처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분뇨, 뭐 요런 것도 같이 병합 처리해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좀 추출해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처리 말고 뭐 하수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도 뭐 좀 내용이 많은데 뭐 이런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학원이나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처리로 돌아가서 2차 침전지에서 유출되는 상등수는 여기 이제 소독이죠. 소독을 통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되게 됩니다. 사람의 분뇨를 처리하는 수처리니까 뭐 대장균, 세균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독을 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A2O 그죠? A20이 아니에요. A20가 아닙니다. A2O입니다. A2O. 이게 대표적인 고도처리 공법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 위주로 제거하는 활성 슬러지 공법하고는 달리 유기물 외에 고효율로 질소인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공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활성 슬러지 공법하고 거의 같지만 생물 반응도가 여기 보면 혐기, 그죠? 혐기, 무산소, 후기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혐기를 anaerobic 그리고 무산소를 anaxic 그 다음에 호기교를 oxic 그죠? anaerobic, anaxic, oxic 그래서 알파벳 앞글자만 따와서 A2O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 진짜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A가 두 개, O가 하나잖아요. 그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일반적인 하수 개통도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진짜 하수 현장에 근무하면 냄새도 진짜 많이 나고 뭐 수처리도 그렇고 시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상수에 비해서 뭐 말할 바가 아닙니다. 많이 어렵고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그죠?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좀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뭐 현실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